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2025년 12월 26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 지나고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올해 영업 일수도 이제 다음 주 이틀밖에 안 남았고요. 오늘은 뭐 삼성전자가 주인공이 됐습니다. 저희 이제 투혼투게더에도 아침에 속보를 올려드렸는데 그 삼성 이제 영업이익 133조 원이라는 충격적인 숫자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뭐 목표가가 얼마다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그 이익 추정이 과소평가돼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뭐 100조 원도 아니고 133조 원 전대미문의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내용들까지 해서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 미국 마감 시황 오늘은 안 열렸는데 어제 열렸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그룹 인수 요거 삼성 파운드리하고도 연결돼 있고요. 노무라의 파격 선언 요거는 여기서 한번 정리해 드리고 히토류 보고서 그다음에 덕산 네오록스 삼성 SDS 삼성 E&A 페노션 삼성전기 한미반도체 그리고 한전기술 산일전기 서진시스템 HD현대중공 LG엔솔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요금 차이 한전하고 SK이터닉스 얘기 좀 있고요. 그다음에 항공주 모멘텀 그리고 보고 또 보고 다시 보자 미디어 여기가 드라마 광고 영화 산업 전망입니다. 일단 이제 미국 증시 좋았고요. 또 사상 최고가 경신을 했고 금은 동이라 그러죠. 금은 구리가 또 급등했습니다. 금리 조금 떨어졌고 환율 급락했고요. 오늘도 환율 급락합니다. 1,430원까지 내려왔고 이번에는 정부 대책이 먹히고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가 너무 과도하게 원화가 저평가돼 있었죠. 자, 크리스마스 이브 단축 거래에도 다우와 S&P 500 모두 사상 최고 종가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 4,500달러, 은도 급등. 애플 CEO가 그 팀쿡 있죠. 팀쿡이 이제 나이키 주식 매입했다는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단축 거래에도 불구하고 강세 마감했고 산타랠리는 이제 24일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내년 1월 2일까지 예, 이 이틀간의 거래. 이 거래 한 1월 2일이 금요일이니까 1월 한 5일까지 포함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주가 상승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시기를 의미하고 예, 연말 모멘텀이 산타랠리의 유리한 환경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DP 성장률이 그때 잘 나왔었고요. 예, 금리 인하는 2번 할 것 같고 내년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좀 떨어졌고 고용시장 나쁘지 않았고요. 금값이 급등.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이 좋더라도 다음 연준의장이 금리 인하를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그다음에 재무부 고문이라고 합니다. 성장이 강해도 연준은 금리 인하할 수 있다. 계속 그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거죠. 뭐 에브리띵 랠리입니다. 금은동. 예. 뭐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금리 인하, 달러 급락. 우리나라 원화가 약해서 그렇지 달러가 올해 역대급 급락했어요. 73년 이후 최고 하락이에요. 예. 근데 우리나라 그러면 원화가 사실 그러니까 이 환율이 팍 떨어져야 정상인데 우리나라만의 이슈로 좀 환율이 높았죠. 그다음 지정학적 불확실성, 중앙은행이 금 사는 거. 그래서 내년에 5천에 은도 100달러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전통적으로 원래 주식 60, 채권 40 포트폴리오인데 이거를 50, 30, 20으로 바꾸는. 이 중에 20이 이제 예, 금과 이런 이제 원자재가 들어가는 거죠. 팀쿡이 나이키 매수했고요. 뭐 좀 의외였죠. 예, 나이키 주가 급등했고 예. 팀쿡이 원래 나이키 이사의 멤버였대요. 예. AI 거래가 분화되고 있다. AI 거래가 점점 어려워진다. 올해 나스닥 22% 올랐지만 밸류로 거품 논란이 좀 있어서 변동성이 컸다. 그래서 이게 서로 좀 분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파벳하고 엔비디아는 좋았는데 아마존과 애플은 좀 부진했고 그다음에 인텔 엔비디아 테스트 중단. 뭐냐면 인텔이 그 18A 제조 공정을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 걸 위해서 테스트를 했는데 잘 안 되나 봐요. 쉽지 않고요. 예. 삼성한테는 좋은 뉴스죠. 그리고 서비스나우가 사이버 보안 기업 인수한다는 소식이 있었고 사노피가 다이나백스 이 백신 업체거든요. 요거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요새 백신 좀 규제가 있는데 성인용 백신인 것 같아요. 비형 간염 백신. 요 시장에 진출을 했고 지금 좋은 성과를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요 다이나백스를 인수하면서 주가는 39% 다이나백스가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그 목요일 날 아니 지난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예 수요일 날 마이크론이 급등을 했고요. 혼자 그냥 날아갔는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오늘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 좀 빠졌고요. 테슬라 약보합, 나이키 급등, 다이나믹스, 서비스나우 아까 설명드렸고 AST 스페이스 모바일인데 우주 관련주예요. 예 근데 차익 매물로 최근에 우주 관련주가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2월 26일 이슈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네. 엔비디아. 그 엔비디아가 이제 26조 원이면 역대 최고예요. 엔비디아 역사상. 이걸 주고 그록이라는 했어. 그록은 그 일론 머스크의 그록 아닙니다. 그 AI 그 챗봇 서비스죠. 네. xAI가 하는 게 그록인데 그거랑 별개고요. 회사 이름입니다. 그래서 구글 TPU 개발진이 만든 세상에서 가장 빠른 AI 추론칩 스타트업 기업이고요. 예, 여기 구글의 요 TPU 개발 주도했던 핵심 엔지니어 조나단 로스가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론용이에요, 추론용. 근데 여기 핵심은 LPU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도 좀 처음 들어봤어요. LPU라고 합니다. 엔비디아 GPU, 구글의 TPU도 아니고 앞에 랭귀지가 붙었어요. 랭귀지. 그래서 값비싸고 수급이 어려운 HBM이 아니라 SRAM을 탑재했다고 합니다. D램하고도 약간 비슷한 그 메모리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이동하는 타이밍을 이 컴파일러는 사람이 이제 그 이 명령하는 어떤 명령어를 이제 기계가 이제 알아볼 수 있게 해석해 주는 거죠. 번역하는 거라 보시면 되겠고 이거를 완벽하게 통제해서 병목 현상이나 지연 시간 없이 일정한 성능을 보장하는 기술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챗GPT와 같은 언어 모델이 답변 생성할 때 사람이 읽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실시간 반응 속도를 구현해낸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무튼 답을 주는 거예요. SRAM은 D램을 가만히 놔두면 데이터가 날아가서 주기적으로 전기를 주입해서 새로 고침을 계속해야만 그러니까 뭔가 명령을 내리면 다시 이게 데이터를 주는데 SRAM은 그냥 전기만 꽂으면 돼요. 그럼 얘가 계속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어요. 속도도 더 빠르고 다만 비쌉니다. 컴파일러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바꿔주는 거고 근데 왜 인수했냐 이렇게 비싼 돈 주고 학습 넘어서 우리 추론까지 장악하겠다. 요새 구글 TPU가 공격하니까 엔비디아 젠슨하기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업체를 인수해버린 거, 그록. 네. 그래서 추론에서 압도적인 속도를 내요. 그 저전력이고. 그럼 이제 엔비디아는 GPU만 있으니까 부족한 걸 채우겠죠. LPU로. 둘째, HBM 병목 해소. 엔비디아 차세대 칩은 엄청난 성능이고 HBM은 부족하고 여기에는 근데 HBM이 안 들어가요. 그록은 이제 SRAM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이거 안 쓰냐 HBM 아닙니다. HBM이 쓰는 학습용 칩인 루빈까지 계속 나오고요. 그거랑 별개로 그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록에 LPU를 쓰겠다는 거 추론 쪽에. 예. 근데 요거는 이제 SRAM으로 이제 만든다고 하면 SRAM이 탑재되고요. 그다음에 이번 그 회사 CEO를 영입하는 거죠. 로스. 조나단 로스는 구글 TPU 만들던 사람이니까 이거 흡수해 가지고 추론용 시장 본격 공략을 해 보겠다. 이런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번 인수는 엔비디아가 이제 이런 학습부터 추론까지 다 먹겠다는 야망을 표현했고 여기 놀라운 게 구글의 요번에 그록의 LPU를 삼성 파운드리가 만드는 거 아세요? 4나노. 예. 4나노 파운드리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공급하는지 몰라요. 아마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근데 지금 이제 이번에 엔비디아가 인수했으니까 어떨지 모르겠네요, 계속할지. 근데 삼성이 이 그록의 LPU를 만들어줬어요. 네, 준 거죠, 그동안.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가 주목받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래저래 오늘 삼성 이슈가 많습니다. 자, 오늘 이제 26일. 자, 반도체. 자, 메모리 시장 분석 한번 해볼게요. 범용 메모리, 이게 노무라에서 오늘 나온 보고서예요. 그래서 여기 에테리의 일본엔 미국 리서치, 여기 텔레그램 요약을 했는데 사실 어제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어제 텔레그램이 있더라고요. 읽고 제가 어제 한번 놀란 게 영업이익 133조?
그래서 실적 전망치 상향했고 메모리 슈퍼사이클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9월에 그다음에 다시 또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너무 좋은 이제 전망을 한 거죠. 생각보다 26년 수요가 매우 강력하다. 예. 이렇게 써버렸고 범용 디램 여기에 AI, BAI 서버 모두 SSD 수요도 급증하고 있고 AI 자본 지출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자가 느는 거 아니냐. 예. 그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AI 투자가 어떻게 보면 이제 늘고 있는데 이거 줄이는 거 아니냐 막 거품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확장 계획은 변함없습니다. 또 제네시스 미션 투자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정부 주도의 AI 투자도 이어지고 의미 있는 근데 메모리 이게 좀 의미 있어요. 메모리 공급 주가가 한 28년은 돼야 된대요.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죠. 28년도 정도. 따라서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적어도 27년까지 이어진다. 내년에도 걱정할 게 없고 27년 상반기까지도 걱정하지 말란 얘기죠. 주가로 보면. 25년 4분기 어닝 서프레 이상하고요. 가격이 이만큼 올라 30, 40, 40, 60 낸드도 3, 40 4분기 범용 디램 평균 가격 25%로 잡았던 전망은 보수적이었다.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삼성전자 22% 상향했고 하이닉스는 8% 그래서 21.5조 17.5조 원으로 바꿨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범용 메모리 수익성은 각사의 HBM 수익성을 초월했거나 근접한 걸로 분석됩니다. 그러니까 HBM이 엄청나게 비싼 제품인데 수익성이 범용이 오히려 지금 추월해 버렸대요. 삼성한테 되게 유리한 거죠, 이거는. 그리고 26년 상반기에도 그 범용 메모리 가격이 추가로 20-30% 더 오를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삼성전자 133조, 하이닉스가 109조 원이에요. 이게 상상이 안 가는 지금 액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급은 27년까지 못 늘리고 수요는 예상보다 더 적고. 삼성전자는 엔비디아형 HBM3보다는 그리고 HBM4에 집중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요. 제한적인 생산 능력 고려하면 수익성은 역사적 고점에 도달할 거다. 이익 전망치 상향 방향에서 삼성전자 16만 원, 하이닉스 88만 원으로 올린다. 새로운 목표 주가는 이제 이런 이익 전망을 반영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보고서고 핵심은 저 목표가보다 영업이익 133조 또 하나는 27년까지 사이클이 이어지는 거. 공급은 28년에 늘어난다. 요게 좀 큰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그 IM증권 고태봉 김윤상 이 두 분께서 이제 엠바디드 AI의 핵심 소재 레어스 일레멘트 히토르죠. 엠바디드는 근데 이게 한국말로는 구현된이란 뜻 아닌가요? 정확하게 해석은 안 되네요. 아무튼 인공지능이 거대 언어 모델과 거대 멀티모달 모델을 넘어 물리적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거대 행동 모델로 진화하면서 인류는 역사상 최초의 무인화 혁명의 문턱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니까 공정 자동화를 넘어서 인공지능이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하는 거죠. 물리적 AI는 이미 지금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고 이미 로봇이 이제 인간의 작업을 지금 대체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도시명 항공 모빌 이제 드론 택시 같은 거 스텔스 전투기 레이저 무기 이런 것들이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데 정말 중요한 제품들이죠. 근데 이런데 히토르가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히토르는 단순히 희귀한 광물이 아니라 소량만 첨가해도 기존 소재의 성능을 어쨌든 극대화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별한 이유는 그 전자 구조에 있대요. 주기율표상 란탄엄족에 속하고 4F 전자라고 하는 특이한 전자 구조가 있대요. 근데 이 구조를 가지고 자기결정 이방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개별 자석들을 한 방향으로 강력하게 정렬시키는 사령관 역할을 한대요. 그리고 이게 혼란 속에서 대오를 유지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지휘력이 뛰어난 한마디로 그런 그 자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히토르. 그래서 이런 히토르는 고성능 연구 자석 제조에 필수적인데 테슬라 옵티머스 같은 로봇에 인간처럼 정밀하고 강력한 움직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액추에이터가 중요하다는 거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관절이죠, 관절. 여기 들어간 핵심 부품이 바로 네오디뮴 연구 자석입니다. 여기.
그래서 네오디뮴은 히토류고 이제 그걸 이용해서 자석을 만든 거죠. 한 대당 3.5 킬로그램의 네오디뮴 연구 자석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원래 중국 기업으로부터 이거를 액추에이터를 조달하고 있는데 중국이 여기서 얼마나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로봇이 어쨌든 고속으로 반복 동작하면 모터 내부에서 이제 저항열과 전류, 예, 저항열과 전류 손실로 막대한 열이 발생하는데 일반 연구 자석은 고온에서 자력을 잃기가 쉽대요. 뜨거우니까. 그래서 자력을 잃어버리면 성능이 떨어지죠. 저 자력으로 모터를 돌리니까. 근데 여기에 디스프로시움 한 방울만 첨가를 딱 해주면 300~400도도 견뎌낸대요. 300~400도를 그대로 견뎌낸다고 합니다. 저게 없으면 모터 수명이 단축되겠죠. 오래 못 쓰니까.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구성하는 타미르 요격 미사일. 정밀하게 목표물을 요격하는데 여기도 들어가요. F-35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에도 네오디뮴과 프라세오디뮴은 비행 제어 시스템, 사마듐은 제트 엔진, 그리고 이트륨은 엔진의 열 차단을 하는 코팅, 요런 데 쓰인다고 합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같은 위성 네트워크에도 그 위성 간 광통신 사용할 때 에르뵼이 도핑된 광섬유 증폭기가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르뵼이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죠. 히토류는 이제 더 이상 원자재가 아니라 생명줄이자 국가 안보 산업이에요. 그래서 중국 상무부는 그 히토류를 이중 용도 기술로 지정해서 수출 허가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함부로 수출하지 말라는 거죠. 중국의 히토류 지배력은 단순히 매장량이나 생산량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복잡한 그런 설비를 갖고 있죠. 그리고 그 환경 문제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선진국은. 그래서 막대한 설비 투자, 고도의 운영 노하우, 공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양의 강산, 강연기 폐기물 이런 것들 다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국가도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무인화 혁명은 거스를 수 없고 이 히토류 가지고 로봇, 스마트 팩토리, 차세대 모빌리티 이런 걸 지금 하니까요. 그래서 중국의 히토류 공급망을 깨야 된다는 게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됐고 이걸 깨기 위해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제 미국 내 공급망을 구축하고 동맹 간 공동 투자, 재활용 기술 고도화, 대체 소재 개발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안정적인 히토류 공급망 확보하는 건 정말 핵심입니다. 국가 안보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미국 입장에서도 성공을 시키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그 히토류 밸류체인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JS 링크, 고려아연, LS 에코에너지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내일 그 함께 배우기에 요 히토류 내용하고 무인화 얘기, 피지컬 AI랑 연결이 돼 있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으니까 내일 기업들은 좀 자세하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업 분석. 덕산 네오룩스가 OLED 발광, 비발광 소재 제조하고요. OLED가 자체 발광한 소재가 있고 발광하지 않는 소재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걸 다 만들고요. 주로 레드 소재, 이제 어떻게 보면 파란색, 빨간색, 녹색의 이 세 가지 빛으로 색을 섞어서 만드는데 레드 소재를 주력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발광 소재는 블랙 PDR 많이 들어보셨죠?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폴더블 폰에 들어가서 컬러 필터를 넣는 거예요. 평광판을 없애고 그래서 두께가 얇아지고 그래서 전력 소모도 좋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 터보기계 인수했었죠. 그리고 노트북 태블릿 시장도 열립니다. OLED가.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의 이런 소재들은 핵심 고객성. 삼성 디스플레이죠, 사실. 애플도 이제 폴더블 시장이 확대될 것 같고요. 애플이 출시할 것 같고 여기에 컬러 필터가 증착된 OLED가 탑재가 이제 될 거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블랙 PDL을 공급을 하니까 독점적으로 수혜를 받겠죠. 이미 삼성전자에 들어가 있고 최근 모델인 Z 폴드 7과 플립 7에도 전량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PSPI는 덕산 네오룩스 소재 확장 전략의 일환인데 소재 회사예요. 그래서 24년부터 국산화 위해서 노력해온 소재 기업이고 반도체 같은 데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만든다고 합니다. 원래 일본이 독점하던 소재인데 이거를 이제 국산화를 해서 이제 공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낸드를 쌓을 때 필요한 소재라고 합니다. PSPI
국내 업체들한테 지금 테스트를 받고 있대요. 이게 테스트 잘 끝나면 뭐 내년 하반기에는 매출이 나올 것 같습니다. PER 13배로 이제 주가는 좀 저평가된 구간으로 왔습니다. 내년 이제 애플 폴더블 폰 기대한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삼성 SDS는 SI 기업들의 가치는, 그러니까 대기업 보통 계열사들이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 기업의 IT 서비스를 담당해요. 각종 프로그램. 예. 그래서 그 SI 기업들의 가치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왜 높아지냐? 이제 클라우드로 간대요, 계열사보다. 국내에서 이제 고성능 GPU 엔비디아에서 26만 원 갖고 오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투자가 지금 활발해질 수밖에 없고, KT, 삼성 SDS도 데이터 센터 투자를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삼성 SDS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자에 단독 입찰을 했고, 수주가 확정되면 해남에 120메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추가로 건설한다고 합니다. 28년도에 아마 완공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투자는 SDS가 보유한 6조 원 규모의 현금성 자산을 활용하는 좋은 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앞으로 많은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고 6조 원의 현금을 잘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걸 재원으로 활용하겠죠. 그래도 주주환원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현금만 너무 갖고 있지 마시고 주주환원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삼성 E&A는 내년 실적은 괜찮을 것 같고요. 특히 화학 그 플랜트 있죠. 석유화학 플랜트보다는 비화공,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공장 뭐 이런 것들이죠. 거기 매출액 증가 기여가 클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P4 공장이 재개됐고 내년엔 P5 이런 수주를 삼성 엔진 E&A가 딸 가능성이 높죠.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콘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콘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 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내년 수주는 이제 올해에서 내년으로 결과가 연기될 수 있는 프로젝트, 멕시코, 중동, 예, 이런 쪽이 좀 더 붙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 개념 설계만 하다가 초기에 이게 타당한지 보다가 EPC 이제 본계약 체결하는 거죠. 공사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젝트가 북미에서 한 3개 있고요. 중동에서 한 3개 정도, 카타르에서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이걸 뭐 다 따낸다 이게 아니라 삼성 E&A가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이제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 주가 39,000 유지했고요. 최근에 좀 부진하지만 내년 삼성그룹의 투자 확대 수혜가 예상되고, 기존 화공 중심에서 LNG 인프라 암모니아로 확장되는 것도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페노션은 이제 벌크선, 뭐 목재나 석탄 같은 거 실어 나르는 배인데 예상보다 운임이 굉장히 좋았어요. 철광석 물동량이 좀 빨리 반등을 해줬고, 예. 그래서 근데 최근에 또 조정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4분기 전체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 17% 증가, 연간으로 4% 증이익을 예상하고요. 전 세계 벌프 선사들 가운데 증이익은 사실 좀 드물거든요. 페노션이 정말 드문 회사 중에 하나죠. 주가는 근데 겨우 6%밖에 못 올랐고, 올해 내년 PBR이 0.37배, PER은 5배니까 뭐 정말 저평가돼 있죠. 페노션은 배당 기준일이 연말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죠. 오늘까지 갖고 있어야 페노션 배당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난 2년간 신규 LNG선 투자로 자본 지출이 2배나 급증했거든요. 그런데도 주주환원을 게을리 하잖아요.
현금성 자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좋은 기업이죠. 이렇게 뭔가 투자할 돈은 투자하고 주주환원도 인색하지 않고 예. 그런 내용이고 삼성전기, 삼성전자 가면 같이 가겠죠. 그래서 26년도 매출, 영업이익 다 좋고요. IT 수요 우려에도 AI, 자동차양, MLCC 수요가 좋아서 가동률은 90% 상회할 것 같고 2026년 AI 서버 출하량은 전년 대비 16% 증가할 걸로 예상되나 서버 렉당 GPU 탑재량 및 서버의 TDP 요 설계로 인해서 그 MLCC 수요 증가분은 이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LCC가 더 많이 수요가 필요하다는 건데 TDP는 열 설계 전력이래요. 그러니까 반도체 칩이 이제 최대 전기가 들어온 상태에서 발생시키는 열량 있죠. 요거를 와트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전력을 소비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고 그래서 AI 서버 GPU, 엔비디아 H100, B200 예, 요런 것들을 이제 했을 땐 H100이 700W, B200이 1000W가 필요하대요. 엄청난 거죠. TDP가 높아지면 서버 내부의 전력이 증가하니까 이걸 전력을 안정화해줘요. 전력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삼성전기 MLCC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데 들어가서 그 전력을 컨트롤해 줍니다. 예. 그래서 전력 안정화, 노이즈 필터링 위한 MLCC 수요가 증가한다. 예. 그래서 열 설계 전력은 요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플립칩 BGA도 신규 고객사 확보하면서 하반기부터는 사실상 풀 가동 상태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카메라 쪽은 모바일 수요는 둔화되지만 뭐 로봇 쪽으로 괜찮지 않겠냐 이런 내용이고 2026년 MLCC 및 플립칩 BGA A양 매출 비중 확대와 제품 믹스 개선이 본격화되면서 실적 개선 흐름은 지속될 것 같고 또 삼성전기가 알바 인더스트리즈 또 익스톨 등에 대한 전략적 투자도 진행하고 일본 스미토모와 합작해서 설립하는 등 AI 신사업 기술을 내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북미 신규 모바일 고객사 대상 피치파인 코일 공급 추진 중이로 중장기적으로 고객사 다변화비 신규 수주 확보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피치파인 코일은 뭐냐? 이거 애플에 납품하는 것 같은데 그죠? 북미 모바일 고객사 애플밖에 없죠. 그래서 피치는 매우 좁은 간격입니다. 예. 미세한 간격인데 전자기기에서 전류를 안정화하고 노이즈를 해준대요. MLCC와 함께 스마트폰 서버에 반드시 들어간대요. 피치파인 코일이 이렇게. 예. 그래서 전자기기의 전류를 안정화시켜주는 이거 어떻게 로봇이나 이런 데 다 필요하겠죠. 삼성전기가 북미 신규 모바일 고객 애플로 추정되는데 여기에 공급을 할 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공급하는 데 성공하면 이제 애플까지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피치파인 코일도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한미반도체는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요걸 오늘 왜 소개해 드리냐면 그 오늘 이제 급등했던 좀 배경이 나온 건 없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소개를 한번 해 드릴게요. 옛날에 CTT 리서치에서 나온 자료인데 하이닉스의 신규 공장 11월 5일 자료입니다. 예, 내년 기준 뭐 생산량 5만에서 6만 장. 전공정 장비 발주 반입 시작됐고 한미반도체 TC본도 요게 이제 HBM에서 예, 이 칩과 기판들을 아니 칩과 칩을 연결하는 그런 이제 장비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HBM 라인을 전환하는 것도 공통 중인 것 같고요. 올해 발주가 예상됐으나 내년 초로 이연된 물량과 내년 신규 발주까지 더해지며 내년 상반기에는 다수의 발주가 그러니까 올해 좀 하반기에 있을 물량들이 좀 넘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HBM4부터는 전량 신규 장비만 납품을 한대요. 예, HBM3는 기존에 쓰던 것도 수정했었는데 판가도 30% 이상 올라가고요. 북미 고객사가 대만 팹, 마이크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대만 팹, 싱가포르 우드랜드 공장 역시 내년부터 장비 반입이 시작된다. 인수한 AU 팹과 동일한 규모의 대만 타이중, 타오이안 공장 전 라인에 그 TC 본도 반입을 1년 만에 끝낼 정도로 이 고객사가 HBM 증설에 매우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굉장히 적극적이겠죠. 이 흐름은 내년에도 이어진다. 그리고 아시아 공장의 최소 50% 이상을 아시아에 생산하는 거에 한미반도체가 이걸 커버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한미반도체가 이 HBM 본도 장비는 절대적 1위입니다. 그냥 1위예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경쟁사 하나비전도 있긴 하지만 뭐 압도적으로 아직은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HBM4 양산 시 최대 수혜를 받을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국내 삼성전자 HBM4 샘플을 엔비디아 공급해서 품질 테스트 중인데 이게 된다면 HBM 투자 단행하겠죠. 통과되면. 삼성전자 물량 중심이거든요. 그러면 아마 한미반도체에도 이 TC 본딩 반도체 장비 발주가 나오지 않겠냐. 나오면 3사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까지. 네. 그래서 여기 이 보고서는 뭐 한번 기대해 볼만 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8월 북미 고객사가 플럭스리스 본도를 도입할 예정인데 28년으로 연기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 높이 775 마이크로미터를 TC 본도로도 해도 충분히 유지할 수가 있대요. 그게 좀 연기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예, 플럭스리스는 한마디로 접착제 같은 거예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플럭스 금속 표면의 사나마 요게 밑에가 기판이고요. 요게 칩이죠. 칩을 요 숄더볼로 둘이 붙여요. 녹여가지고 열과 압력을 위해서 본딩 장비가 누면 얘네가 이제 사나막이 깨지면서 붙어요. 근데 요 밑에 보면 이게 접착제 같은 플럭스가 있어요. 예. 요게 플럭스고 요걸 넣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본딩할 때 돕는 화학 물질이라고 하는데 잔여물이 좀 많아요. 찌꺼기들이. 플럭스리스는 뭐냐면 플럭스를 안 씁니다. 저렇게 생긴 거. 포름산을 써서 산화막을 제거한대요. 포름산 가스를 투입하고 이 어떻게 보면 산화막이나 이런 걸 제거를 하고 세정도 불필요해요. 잔여물이 없어서. 더 미세하게 이렇게 저걸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플럭스가 조금이라도 빠지면 더 미세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공간이 남으니까. 그래서 점점 높이는 올라가야 되는데 높이는 제한돼 있고 더 올리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단수는 점점 늘어나고. 그래서 간격도 미세해져야 되고. 예. 그런 관점에서 플럭스리스 본도도 주목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하이브리드 본도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HBM4, 5. 지금 당장 고민하지 말자요. 좀 시간 걸린다. 예. 너무 하이브리드 본도가 지금 메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HBM4부터 HBM3 대비 인터페이스도 2배 증가하고 TSV 이거 뚫는 거거든요. 이것도 2048개 필요하고 원래 1024개인데 TC 본도 수도 늘어나고 보면 4단, 8단, HBM3가 4단, 8단, 1024. 예. 여기 패키지 높이거든요. 근데 HBM4도 775. 예. 근데 이거를 원래 플럭스리스는 저걸 쓰면 밑에 플럭스가 없으니까 더 미세해지거든요. 근데 굳이 이걸 쓸 필요는 지금은 없대요. 아직까지는. 수율도 낮고 이게 비싸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저 부분은 좀 조금 지연될 수 있다는 거. 플럭스리스 장비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플럭스 장비를 쓰겠죠. 계속. 그리고 하반기 중 납품 예정이었던 24년 하반기 납품 예정이었던 수량이 고객사 공간 확보의 지자체 협의 등으로 연기됐다고 합니다. 네. 예년 대비 늘어난 충당 영향으로 올해는 영업이익이 25년이겠죠. 예. 올해는 영업이익률 상승이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하는데 내년 판가 상승과 장비 출고에 따른 충당금이 낮아지게 되면 영업이익률은 50% 넘어갈 것 같다. 내년부터 어쨌든 이익도 늘고요. 새로운 고객사 삼성전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이런 밸류 상승은 이제 시작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유틸리티는 한국전력이 지난 3년 동안 적자 감내했죠. 43조. 그래서 어쨌든 저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요거를 전기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예. 이번에 어쨌든 15조 원, 연간 한 15조 원 정도의 이익을 3년 동안 이제 벌어야 이게 해소가 가능하니까 예. 긴 시간 필요하다. 그래서 전기요금은 산업용으로는 인상되는데 아직 가정용은 아니죠. 예. 그래서 대규모 흑자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높은 요금 수준이 유지돼야 된다. 한전은 에너지 고속도로도 투자해야 되거든요. 돈은 필요하니까. 그래서 내년에 선거 끝나면 지방선거 있잖아요. 전기료 인상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SK이터닉스는 신한우이 해상풍력 EPC 이제 설비공사 수주가 이게 하나오션과 현대건설이 이거를 EPC 수주를 했어요.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SK이터닉스가 건설하는 게 아니라 비용이 줄겠죠. 이거를 끝나고 나면 개발 용역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요. 마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4분기에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하니까 좀 지켜보시고 4분기에 이게 반영될 수도 있어요. EPC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건설을 해야 되니까. 대신 인허가 사업 구조 이런 거를 해주는 회사가 SK 이터닉스 개발 용역비를 나중에 받습니다. 예. 그래서 매출 원가도 없고 고마진 수익이고요. PF가 이제 마무리되면 개발 용역 인식이 된다고 하고 이번 4분기에 반영될 걸 조금 일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터닉선의 실적 추정치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항공주는 이제 지금 환율이 떨어졌으니까 일단 좋죠.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LCC, 스피릿, 항공파산. 그러니까 미국 항공주는 좋아요. 최근에 경쟁이 완화되고 한 항공사가 파산하고 유가 떨어지고 우리나라는 경쟁이 여전히 심하고 근데 내년에는 경쟁이 완화되죠. 왜? 저비용 항공사도 합쳐지고 대한항공, 아시아나도 합쳐지죠. 유가는 하락했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요. 환율이 오르면 외화 결제 비중도 높고 외화에서 이제 외국 달러 빚도 많다 보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또 이렇게 환율 오르면 우리나라에서의 미국 가격이 부담되죠. 해외 나가기가. 예. 그래서 이것도 좀 좋은 뉴스는 아니죠. 환율 오르는 거 어쨌든 악재입니다. 환율 민감도는 저비용 항공사가 더 높고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보다. 예. 대한항공 여객 외에도 화물 사업이 있어서 일부 해지가 가능하고 이게 환율 오르는 걸 좀 방어할 수 있대요. 그래서 대한항공 위주로 보자. 현재 경쟁 강도의 측면에서 단기로 노선의 부담이 단기 노선, 예. 단기 노선의 부담이 LCC, 저비용 항공사들한테 크기 때문이다. 화물 업황도 최근에 좋아요. 운임지수도 급등했고. 그래서 반도체 등 IT 물동량 수요도 좋을 것 같아서 항공 쪽, 화물 쪽을 좀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율만 어쨌든 꺾여주면 항공주는 날개를 달 텐데 연속성은 봐야죠. 오늘까지는 좀 이틀째 환율이 급락했습니다. 자, 미디어는 이제 내년 전망인데 정말 힘들었죠. 이제 살아난대요. 한마디로. 읽어보니까 살아납니다. 내년에 올해보다 영업이익 35.7% 증가한다고 합니다. 네. 합산 기준 순이익은 24년 적자에서 4,170억에서 내년에 5,300억으로 점프하고요. PER은 24.3배에서 13.8배로 하락. 그리고 올해 4분기는 TV 광고 역성 전세가 저점 찍고 컨텐츠는 제작 편수가 확대되고 내년 1분기는 비수기지만 전년도가 좀 더 낮았기 때문에 광고 시장 좀 회복될 것 같고 2분기는 TVN 수목 드라마가 드디어 부활된대요. 그럼 드라마 쪽 좋아지겠죠. 3분기에는 영화 시장이 최성수기. 내년 4분기는 미국 그러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이 미국 현지 제작한 작품이 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가 지금 어떻게 보시면 제작 편수가 확 이렇게 줄었다가 올라오죠. 예. 그래서 역대 최저였던 드라마 편성이 올해 회복, 내년에 큰 폭 확대. 내년이 역대 최대래요. 104편. 예. 예, 작년이 85편. 예. 글로벌 OTT 플랫폼들은 제작 부담이 큰 오리지널을 직접 만드는 것보다 TV에서 동시 방영, SBS가 만들고 동시에 반영하는 뭐 이런 거죠. 이런 걸 선호한대요. 그래서 TVN, JTBC, SBS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유리하다. 넷플릭스 방영 드라마 중 대형 3사 비중은 53%, 디즈니 플러스는 44%. 25년 일본 시장 진출 성공에 이어서 26년에는 스튜디오 드래곤의 미국향 작품도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글로벌 진출이 본격화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드라마 쪽 괜찮고요. 내년에 광고도 2015년 3.7조 원을 정점으로 하락을 해왔는데 TV 광고 시장이 정말 안 좋았죠. 2023년에 이게 이제 돌아선대요. 내년에 5에서 10% 수준 반등 가능하다. 견조한 TV 시청률 유지, 장기 하락 추세선으로의 복귀 가능성, B2B 광고가 새롭게 또 등장하고 요게 현대중공업, 하이닉스가 HBM 칩 광고하고 하세요. 여기 보이시면 과자예요, 과자. 네, 이런 광고들도 되면 좋은 거죠. 광고 입장에서. 또 총량제 완화. 방송 프로그램 시간 대비 광고 시간의 비율인데 그러니까 방송 프로그램 시간에서 17%만 광고를 쓸 수가 있대요. 근데 이거를 20%가 늘려주는 거죠. 중간 광고도 확대하고 좋은 거죠. 예. 디지털 광고도 늘어나고 있고 영화는 안 좋았지만 영화관이 참 힘들었지만 체험 공간으로서 진화한다. 그리고 내년에는 관객 수가 내년에 좀 나아질 것 같아요. CGV나 이런 것도 정말 힘들었는데 그리고 제작 완료 개봉까지 소요되는 리드 타임도 21개월으로 줄었대요. 신작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500만 명 이상을 동원한 중박 영화 시장의 회복이
좀 핵심 포인트다. 그러니까 1,000만 명을 한 번 넘는 것보다는 500만 이상짜리가 많이 나오는 게 좋은 거죠. 요즘에 특별관 많이 가죠. 막 이게 침대에 누워서 보는 것도 있고 막 움직이고 의자가 그런 체험관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단가 오르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 목표가 64,000원, 내년에 4편 이상 제작 편수 증가한다. 예, 미국 진출하고 내년에 이익은 무려 82% 증가 전망하고, 제일기획도 PER 13배로 역대 최저순위 저평가고, 원래 배당 많이 주죠. 그래서 실적도 내년에 괜찮고, 이 두 개를 좀 꼽아 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다 했고요. 공시까지만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시는 한전기술이 체코 두코반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준 건데, 요 설계 있죠. 설계하는 걸 또 공시가 나왔고, 산일전기가 미국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패드 마운트 변압기를 공급했다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용이에요. 그래서 지상 콘크리트 패드 위에 설치된 밀폐형 배전 변압기입니다. 밀폐형이에요. 데이터 센터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EPC 파워라는 회사에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 발전소용 전력 변환 시스템과 인버터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2025년 10월 AI 데이터 센터 전용 M 시리즈 인버터 시스템 출시했고, 어쨌든 AI 컴퓨팅 어떤 발전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변전소에서 나온 전기를 요 패드 마운트가 있죠. 여기서 이 강압 낮춰줘야 돼요. 전압을.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보내주는 거죠. 그 역할을 합니다. 어쨌든 데이터 센터는 대규모 전력 급등 후 전력이 막 튀었다가 저수요가 반복되고 막 불안정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서진 시스템 ESS 장비 공급 계약 맺었습니다. 에이스 엔지니어링은 플루언스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ESS는 전력을 저장하고 전력 품질도 개선해주고, 그 다음에 비상전환 역할도 하는 다양한 장점이 있죠. 근데 워낙 뭐 서진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텍사스에도 공장 하나 만들어냈고, 이번 물량은 베트남에서 만드는 거예요. 베트남일 거예요 아마. 플루언스도 살아나고, 삼성 SDI, SK온에도 아마 공급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관세도 확정됐고, 지연됐던 주문도 정상화될 것 같고, 4분기 실적 괜찮을 것 같아요. 플루언스도 이미 4분기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다만 플루언스 의존도는 좀 줄이고 다른 회사 비중을 좀 늘릴 것 같습니다. 향후 AI 데이터 센터의 주 전력원이죠. 이건 ESS는 앞으로 중요하고 재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장비 제조 매출 확대 기대되고요. 램 리서치 반도체 장비도 제조하는 기업으로 베트남 생산 능력 확장 및 주요 납품 부품 내재열 확대로 외형과 수익성도 개선 가능할 것 같습니다. 3분기가 좀 부진했는데 4분기 실적은 좀 개선이 될 것 같아요. 내년을 기대해요, 사실. 내년에 큰 폭의 이익 성장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원유 운반선 5척 수주했습니다. 아마 현대 미포구 했죠. 이제 합병했으니까 원래는. 그 다음에 LG엔솔이 혼다랑 만들었던 미국의 배터리 공장이 있어요. 합작. 그거 처분해 버렸어요. 4.2조 받고. 대신 여기서 배터리 만들어요. 근데 그 권리, 토지와 장비 제한 권리를 그냥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현금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50만 대 만드는 분량이었는데 이걸로 이제 매각을 하고, 워낙 좀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근데 그 건물 매각한 다음에 그 건물을 빌려가지고 사용을 한대요. 거기 직접 만들긴 해요. 만드는 건 바뀐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어서 혼다와 아큐라 브랜드에 아마 공급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보고서는 다 한번 설명을 오늘 좀 연말인데 원래 보고서 없는데 오늘은 좀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지금 3시 18분이니까 여기서 아마 이대로 끝날 것 같고요. 하이닉스보다 삼성, 오늘 이슈 왜 오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선주 좋았고, 다만 코스피는 삼성전자 혼자 갔어요. 한미라 몇몇, 나머지는 별로 안 좋았어요. 방산, 항공우주, 조선, 음식료, 하이브도 오늘 좀 빠졌고, 지주사 전체적으로 기존 주도주는 조방호는 다 약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바이오 오늘 좋았습니다. 바이오 좋았고, 로봇 좋았고, 반도체 소부장 다 좋았어요. 소부장의 날이죠, 사실 오늘은. 근데 일부 좀 바이오는 좀 빠졌고, 룬이 또 하루 오르다 다시 빠졌고요. 오늘은 로봇이 좀 별로 안 좋아요. 여기 아까 원희골딩스 좀 올랐는데 또 내려간 기업은 또 내려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좀 빠졌고, 그래서 크게 빠진 건 아닌데 좀 혼조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의 시가총액 아니 그 거래 대금은 확실히 삼성 파운드리 쪽 오픈 엣지 뭐 가온칩스 이것도 많이 물어보셨죠. 예. 드디어 좀 가고 있고. 예.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오늘은 한마디로. 반면 많이 올랐던 스페이스X 관련주랑 로봇주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전자, 삼성바이오, 에피스홀딩스, 네, 한미반도체, 삼성전기, 삼성그룹의 날이네요. 조방호는 빠졌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차분했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내린 것도 아니고, 예, 그냥 옆으로 갔고 연말 연초에 넘길 것 같죠. 분위기는 위를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진짜. 예. 뭐 그럴지 모르지만 뭐 봐야 되겠고 어쨌든 좀 분위기는 그렇다. 섹터는 오늘 뭐 자율주행차 괜찮았고요. 예, HBM 뭐 반도체 날이에요. 보시면 다 반도체가 주도했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IT가 오늘 좋았죠. 자동차 부품도 오늘 일부 예, 이거 한마디로 여기 자동차 부품 쪽에서도 약간 자율주행 쪽 괜찮았고 OLED도 오늘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반면 전선 인터넷 참 약합니다. 여기 언제 갈까요, 진짜 그죠? LNG 쪽도 약고 조방온 약했고 2차전지 약했고 엔터, 스페이스X 이런 쪽은 다 약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좀 해드리고요. 3시 20분이라 아마 이대로 끝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이제 이틀 남았는데 마무리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신고가 내기를 한번 기대해보고 삼성이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강세 이렇게 사이클이 이어질 때 함부로 팔면 안 되는 이유를 오늘 아셨죠? 왜 중간에 팔면 안 되는지. 영원히 못 잡아요. 중간에 팔면.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몰라요. 물론 빠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삼성전자 또 지금 못 오르고 있는 현대차도 좀 힘냈으면 좋겠고 예, 다양하게 많은 기업들이 내년에도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그 아까 히토류 관련돼서 피지컬 AI랑 접목해서 함께 배우기 올라가니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